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죠? 예, 미국 장이 굉장히 폭등이라고 표현할까요? 3% 이상의 폭등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아 증시에서 오늘 또 홍콩 증시가 6% 폭등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 증시는 다소 좀 약했던, 되려 이제 코스닥 증시는 1% 이상 밀리면서 아쉬운 어떤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뭐 삼성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은 좀 강했고 나머지들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쎄했죠. 어제 마감 영상에서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았다. 반등이 거센 반등 폭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굉장히 작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시총 상위주 몇 개로 지금 끌어올리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18,000계약이죠. 1조 3천억, 18,000계약을 선물을 매도했어요. 순매도. 이건 굉장히 좀 뭐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 북한이 뭐 핵 실험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정보들을 이제 먼저 입수한 측에서 뭐 때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뭐 심각한 선물 포지션을 좀 보여줬고, 그게 이제 오늘 뭐 약세를 좀 만들어내는, 또 이제 네이버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폭락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인터넷 서비스 업종 전반으로 이제 약세를 주도하면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 게임주들, 엔터주들까지 같이 밑으로 꽂아버리는 그런 어떤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약세를 만들었고,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가 좀 영향력이 있었어요. 대만 증시도 TSMC를 한 4% 끌어올리면서, 뭐 홍콩 증시는 이제 또 홍콩만의 이제 또 이유로 뭐 금융주들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데,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이제 IT 업종이 빙하기가 끝나간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8월이죠. 우리나라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 삼성전자가 완전히 막 나락으로 가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 이제 반도체 뭐 빙하기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어떤 보고서, 이제 안 좋은 보고서를 냈었죠 당시에. 근데 이제 1년 만에 돌아서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좀 오늘 영향력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돌아서는 어떤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고, 또 셀트리온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지금 실적 그래도 그나마 3분기에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은 주가 회복력을 좀 가질 거라고 봅니다.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찾는 것들이 필요한데, 여전히 시장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매수 전략은 조금 자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배트를 짧게 잡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장기 투자로 뭐 조금씩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정리해보죠. 코스피 오늘 0.26% 상승했습니다. 2215포인트 마감했고요. 9.5조입니다. 적지 않은 거래대금이 이제 나왔는데, 네이버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컸고, 이게 좀 양면성이 좀 있죠. 네이버 거래대금 1조 터졌고요. 삼성자 1.2조 터졌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올라가는 주식에서 거래대금 터지는 건 굉장히 우호적인 거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삼성자 하이닉스 이런 쪽, 근데 이제 떨어지는 네이버 쪽에서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오늘 마이너스 1.64% 약세. 어제도 이제 뭐 3% 급등했는데 뭐 거래대금 4조밖에 안 됐잖아요. 오늘도 이제 크진 않은 규모고 5.3조, 685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 350종목, 하락 종목 수 1000종목. 뭐 코스피도 상승 종목 수 240종목, 하락 종목 수가 600여 종목으로 오늘 뭐 많은 종목이 이제 빠졌죠. 시총 상위 종목들 몇 개 빼고 이제 좀 약세 흐름이었고, 오늘 코스피 외국인은 700억대 순매수, 기관은 5,500억 순매도. 최근에 금융투자 들어왔던 거 다 토해내는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2,600억 순매도, 기관은 560억 순매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17,9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와, 이거 무섭네요. 신용융자증가 보죠.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17조. 19조 정도에서 지금 17조, 2조 정도 이제 빠졌거든요. 한 3, 4조 정도 빠지면 좀 뭐 단기 약간 투매 성격의 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꽤나 최근에 좀 빠지는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3% 급등 마감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긴축의 강도가 좀 약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작용했죠. 근데 좀 제가 볼 땐 좀 어거진 것 같고요. 예, 어제 미국 장도 올라가는 어떤 흐름 자체가 뭔가 좀 진성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구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구도는 오늘 한국 증시에서 차익 물량 내지는 약간 좀 음봉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장세였는데, 어제 뭐 야간 선물도 뭐 이거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진 못했죠. 다우 지수가 2.8% 올랐고 S&P가 3% 올랐고, 갭으로 떠가지고 이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고, 니케이 증시가 0.48% 강세인데 뭐 이게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올라버리는 것도 조금 우리가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좀 인위성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상해 증시도 항생, 홍콩 같은 경우도 6% 급등을 했거든요. 이것도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알리바바가 8%, 텐센트가 5.7%, 은행 업종이 크게 올랐죠. 4.9%. 이런 것들. 은행, 보험, 핑한보험이 9.6% 상승, 뭐 이런 것들. BRD도 9%. 엄청나게 급등했네요. 근데 이게 뭐랄까요? 이게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거래대금 늘려나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팡 튀어버린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좀 튼튼한 어떤 상승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대만 가권 증시도 1.6% 상승인데요. 아까 이제 모건스탠리 보고서 영향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 아시아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띠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고, 상해 증시는 여전히 이제 이번 주 휴장입니다. WTI가 이제 좀 강세를 갔는데요. 뭐 이 부분이 뭐 한국 증시에 한국 경제 부담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왔어요. 1,440원을 돌파하던 게 지금 1,410원 정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는 우호적인 부분이 형성되고 있고, 그 우호적인 어떤 환율의 환경을 이 반도체 업종이 오롯이 이제 가져가고 있다. 오늘도 4,900억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IT 업종에 집중이 됐고요. 어제하고 오늘 합쳐서 8,300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도 역시나 4,300억이 서비스 업종, 네이버 쪽에서 대부분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와, 네이버 이틀 동안 빠지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진짜 네이버 저런 모습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업종에서는 뭐 두루두루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래서 일단 그 전기전자 섹터 쪽에서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이, 잠시만요. 어제하고 오늘 합쳐서 전기전자에서 1조? 이거 HTS 약간 오류네요. 이틀 동안 1조 3천억은 아닌데 잘못 찍혔네요. 오류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HTS상에. 어쨌든 오늘 뭐 전기전자 5천억 순매수, 서비스 업종에서 4,300억 순매도가 두드러진 모습이고, 금융투자 6천억 오늘 토해냈는데 뭐 최근에 들어왔던 거 토해낸다 보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차익성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오늘 외국인 좀 많이 팔았네요. 2,600억이면 적지 않게 팔았고, 역시나 뭐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보면요, 시초가가 이제 1.79%, 2%까지 상승했다가 보합으로 내렸으니까 오늘 뭐 사실 거의 뭐 한 2% 빠진 느낌? 이런 느낌이고, 이게 상승세를 좀 보이기 위해서는 딱딱 이제 연속
양봉 형태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런 형태는 좀 부담이 크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올라가다가 내리 꽂아버리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제 갭으로 올려버린 형태가 사실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상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중 바닥 형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시면 뭐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반등 나오더라도 이제 한번 꺾고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 환경이 이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다가 또 꺾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 반등 나오면 팔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리 그냥 꺾어버리는, 레이스를 꺾어버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플레이로 벌기는 진짜 어려운 구간이라서 뭐 적극적으로 이게 뭘 저가 매수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세 흐름인데 저도 이제 뭐 강세 흐름에 좀 기쁜 마음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게 괜히 이제 들떠가지고 야 이게 이제 바닥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또 이제 뒤통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세 속에서는 사실 양쪽에서 다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뭐 현금을 이제 확보해서 그냥 조금 쉰다든지 이게 좀 나을 수도 있는 구간이다. 왜냐면 지금은 뭐 어떤 그 확인된 바닥의 지점이라든지 어떤 정책상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을 좀 빼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평균적인 사고 심리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사실. 이게 장기 평선까지 다 깨버렸는데 이게 코로나 때까지 빠질 수 있겠느냐 하는 뭐 그런 어떤 우리가 감성적인 어떤 생각이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사실상 최근에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의 어떤 특수를 누렸던 그 거품이 거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코로나의 어떤 그 지점하고 비교해가지고 요 정도면 안 떨어지겠지, 코로나 이전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사고를 좀 접근해가지고 예상하기 어려운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 그 네이버 빠지는 거 보면서 이게 지금 코로나 전에 어떤 가격보다 지금 더 빠진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코로나 직전에 이제 가격보다 더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어떤 이 케이스를 완전 벗어버린 거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뭐 미친 듯이 팔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어떤 시세 현상인데, 상황인데, 어쨌든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이게 신기루였나? 환상이었나? 이게 이 정도에서 멈춰야죠. 이게 상승을 되돌린다든지 이런 식이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죠. 이렇게. 근데 이거 지금 코로나 전하고 더 빠진다는 거는 이거 지금 뭐 펀더멘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다는 성격이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죠. 지금 여기서도 더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 올라온 것 자체가 버블이었구나. 버블이 꺼진다는 거는 이게 시작 전보다 더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버블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시작 전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좀 무서운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인수한 부분도 이제 실적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포시마크인가 그 회사가 이제 흑자 내는 회사도 아니고 당분간 흑자 기조도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인수했던 그 이제 웹소설 업체 그 회사도 이제 적자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한 기업들이 다 이제 적자란 말이에요. 예, 또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가 이제 밸류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수를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바라볼 때, 야, 이거 뭐 부정적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난 어떤 형태, 지금 가격은 어디로 튈지, 어디에서 멈출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고, 외국인이 뭐 이틀 동안 지금 얼마입니까? 뭐 7천억, 8천억? 네, 완전 그냥 던지는 거죠. 그냥 가격 불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현상을 보는 듯한 그런 어떤 형태고, 네이버를 보면서 아, 버블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한번 보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직전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이상 났거든요. 17만 원. 이게 버블이었다는 거죠. 17만 원에서 고점 17만 원에서 지금 5만 4천 원이면 3분의 1 토막 더 난 거잖아요. 조금만 더 빠지면 4분의 1 토막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버블이었다는 거죠. 이 버블이 꺼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에서 멈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너무나 평균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버블이라는 건 무서운 게 시작점까지 깨버리는 형태가 이제 주로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과거 통해서 이제 본다면 무서운 거죠. 이번에 이제 침체 장세가 이제 보통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계단식의 하락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장세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빠져서 이제 사면 그냥 또 오르는데 뭐 이러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패 신화였던 거죠. 미국 주식 불패 신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이제 영업하고 미국 주식으로 이제 뭐 전문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흥했잖아요. 무조건 맞았으니까 10년 동안, 13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으로 뭐 부자 되기 뭐 이런 것들 구호가 많잖아요, 보면. 근데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건 뭐 그 어떤 추세가 이제 영원한 건 없고, 언젠가는 다 이제 다리 참으는데 기울듯이 그런 어떤 현상으로 작동 원리가 이제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계속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게 이제 여겨지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좀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사면 됐으니까 그동안 어느 정도는 빠지면 뭐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빠지면 뭐 사면 됐죠. 빠지면 사면 됐고 빠지면 사면 됐고 뭐 코로나 때 뭐 빠지면 사면. 근데 지금 떨어지는 폭이 지금 역대급이란 말이에요. 역대급으로 지금 떨어지는 폭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좀 금리 낮추고 양적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V자로 돌려 세웠잖아요.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2008년 금융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반토막 났긴 했죠. 반토막 났을 때 이때 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가 없어요. 그렇죠. 금리 낮추고 양적완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하다간 또 물가에 더 기름 부는 격인데 뭐 이번에 영국이 그러다가 지금 뭐 된통 시장에서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빠지던 그 패턴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뭐 방도가 없는 거죠. 좀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고, 2008년, 18년에도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거였고, 뭐 관세 되돌리면 되는 문제잖아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침체를 피할 수는 없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하락과는 좀 다르다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고요. 이 정도 빠지면 뭐 괜찮지. 이 정도 빠지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지. 이런 어떤 평균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던 20년의 어떤 평균적인 사고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섬뜩한 거예요. 이런 얘기 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느낌 바로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또 시세 흐름들,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볼 때, 야, 이거는 뭔가 좀 이 13년 만의 변화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13년 만의 변화. 미국 증시가 13년 만에 어떤 변화구나. 뭐 우리 차트만 보더라도 딱 나오잖아요. 13년 만에 어떤 변화구나. 그래서 미국은 빠진 지 지금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1년 넘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뭐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IT 업종이 조금 이제 그 돌아설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죠. 모건 스탠리도 이제 언급했듯이.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문제죠. 미국 증시가 이제 돌아서지 못한다면 뭐 한국 증시가 어떻게 뭐 자기 혼자 돌아서겠습니까? 어차피 그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부품들 이런 것들이야 이제 미국이 써줘야, 미국이 소비를 해줘야 이제 많이 팔리는 건데, 아니 미국이 안 좋은데 미국이 안 좋아진다면 뭐 아시아의 이제 뭐 IT 업종이 좋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이 일단 좋아야 전 세계 밸류체인이 작동되고, 특히나 이제 한국과 대만 같은 국가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뭔가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좀 좋지 않은 방향의 변화를 겪고 있고, 미국의 중앙은행도 주식과 부동산이 떨어지길 바라는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찍어가지고 이제 더 빠질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 중앙은행 측에서도, 연준 측에서도 지금 이 뭐 물가를 좀 잡으려면 이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산 시장, 이렇게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이 꺾게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분간 세게 올라가긴 쉽진 않다는 거를, 어차피 중앙은행이 계속 때릴 건데 못 올라가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 자산 시장 자체에 대해서 롱 포지션으로 크게 먹기는 쉽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참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참 좀 안 좋아요. 뭐 근데 이거를 지금 뭐 말을 지어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는 그거 자체가 더 나쁜 일이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가 1.45%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상승, 근데 이제 음봉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어쨌든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또 저항을 세게 받는다는 측면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됩니다. 엄청난 개인들의 물량들이 지금 물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V자로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겹겹이 지금 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4% 급등을 했는데요. 어느 선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만 가능하지 롱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거는 별로 이제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다, 지금 장세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가 지금 3분기 상당히 높은 이제 업종이면서 종목이죠.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버리는 것 자체가 지수를 좀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그런 수급 주체의 흐름 아닐까 생각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은 뭐 주구장창 사네요. 우리가 낸 연금을 가지고서 주구장창 사네요. 어쨌든 뭐 지금 시총 상위 몇 종목이 오늘 지수를 좀 끌어주는 역할을 보였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싸한 거죠. 선물 역대급으로 내다 팔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지수 별로 안 떨어지게 만들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패대기 쳤단 말이에요. 이게 좀 섬뜩합니다. 현대차 1.3% 빠졌고, 기아가 2% 빠졌고, 네이버가 7% 빠졌고, 이틀 연속으로, 와,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어제 3,100억 팔았고, 오늘 4,100억 팔았습니다. 기관은 오늘 오히려 샀어요.
순매수. 예. 낙폭이 과대한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무조건 파는 거예요. 가격 불문하고. 어차피 또 환율까지 최근에 좀 우호적이다 보니까 그냥 팔아 제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가 완전히 시장을 뭐 진짜 찬불 끼얹는 역할을 좀 해줬고, 거기에 뭐 같이 카카오도 뭐 어떻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어제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파네요. 그런 흐름. 셀트론하고 삼성바이오도 좀 약세였고요. 현대모비스는 2% 상승이에요. 현대차, 기아는 빠졌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였고, 나머지는 뭐 많이 빠졌죠.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9% 상승한 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직접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탑픽으로 한국 IT를 사라 이러면서 SK하이닉스도 LG 디스플레이를 꼽아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작용했고, 제 의견은 올라오면 매도 플레이 하는 게 제가 볼 땐 나은 대안 같습니다. 딱 보니까 요 정도 저항 라인에서 매도 준비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그런 어떤 강한 주장을 펼쳤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이 뭐랄까 강력한 파워를 지닐까요? 지금 뭐 첩첩이 지금 위로 매물이 쌓여 있고, 그래서 박스권 정도는 낼 수 있겠지만 막 급진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된다든지 이거는 좀 한국 IT 아직은 좀 어불성설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태조 이방원 이런 것들은 완전 박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한온 시스템 이런 것도 완전히 망가지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서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좀 빠졌고요. 에코프로비. 그러니까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랐는데 뭐 오른 정도가 아니죠. 5% 올랐으면. 근데 나머지 2차전지 주들은 빠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전지 모멘텀으로 올랐다기보다는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어떤 용도로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졌다는 느낌이거든요. 좀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좀 띄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네이버 같이 빠지면서 인터넷 플랫폼 게임 엔터 이런 것들 같이 빠졌어요. 카카오 게임 5% 빠졌고, JYP 엔터도 4% 빠졌고, 그렇죠? SM도 4% 빠지고, 위메이드가 5.4%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코스닥은 좀 꽤나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보였다. 기사 보죠.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담아라. 모건 스탠리에 이제 변심해서 작년 이제 8월이죠. 반도체 겨울 온다는 경고를 했는데 지금은 빙하기가 끝나간다. 내년 2분기 업황 반등을 전망한다면서 이제 선행성을 띠니까 이제는 뭐 바닥을 좀 찝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일제히 외국인의 수급을 뭐 한국 증시, 대만 증시에서 IT 기업들에 이제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두 종목,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제히 급등을 했죠. 모건 스탠리는 한국 IT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주의해서 매력적으로 조정을 했다.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진입할 경우 주가가 하락한 폭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주식시장의 주요 반등 신호로는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급증했다, 달러화 피크아웃 가능성, 기술적 과매도 구간 진입, 그리고 매크로 지표 회복세 진입, 밸류에이션 전저점 접근해서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종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꼽고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올린 그런 부분이고, 모건 스탠리는 작년 8월이죠.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면서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는데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세력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전기전자 최선호주로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를 꼽았다. 그래서 대만 증시가
오늘 상승한 이유죠. SK하이닉스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조정했다. LG 디스플레이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로 2단계 높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목표가 대비 60%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겠죠? 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 4분기 바닥을 찍고 내년 2분기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지만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에 이제 캐펙스 축소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업황을 개선하는 트리거,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경기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는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공급이 늘고 수요가 정상화될 때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이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 상 이제 바닥에 다다랐고 전환할 때가 됐다. 주가가 이제 과매도에 접어든 점도 이제 바닥 신호,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낮은 어떤 지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모건스탠리는 이번 하락장을 넘기면 주가가 장기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반도체는 불황을 넘길 때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2002년 닷컴 버블 당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고점 대비 59% 감소한 이후 2008년까지 거의 200% 증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0% 감소한 후 2018년까지 234% 증가했다. 너무 장기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확산한 2020년에는 31% 감소한 뒤 78%가 확대됐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추천한 이유는 반도체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의 회복은 전기전자 회복의 신호탄으로 불린다. 그래서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탑픽으로 꼽는 그런 내용이었고, 한국의 IT, 대만의 IT를 이제 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건스탠리의 이제 리포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론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어제 나온 거네요. 휴미라 이제 시장 대체 사용 추진해서 유럽 3상 승인을 받았다. 이제 그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뮬러랑 이제 똑같다, 효능이. 예, 이걸 이제 검증하는 그런 이제 임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진 이제 그 약물이잖아요, 휴미라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쪽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어떤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본격 열리게 되면 가장 다양한 무기,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그 점유율을 이제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저 엄청난 시장 규모 20조잖아요. 미국 시장 자체가. 고농도까지 하고 대체까지 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업력을 거기서 또 잘 가져가게 된다면 상당한 또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실적으로 아마 연결되리라 봅니다. 일단 유럽에서 이제 허가받고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미국, 유럽 다 같이 이제 대체 사용을 추진하는 임상을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부분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본업의 고성장은 3분기에도 이어진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팅인데요.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세 지속되면서 호실적 기록될 전망이다. 지금 경기 침체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식시장 안에서 갈 곳이 없잖아요, 돈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그 종목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돈이. 불확실해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침체로 가는 국면에서는 가장 매도를 해야 될 타겟팅은 이제 시클리컬한 종목이죠. 경기, 화학, 철강 그런 쪽, 운송, 해운, 항공 이런 쪽이죠. 그런 쪽은 다 패대기 쳐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이제 침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거랑 무관하죠. 오히려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탑픽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3분기 이제 매출액 5,900억, 영업이익은 2,000억 정도를 이제 전망하고 있고, 이제 YOY로 이제 매출은 50% 성장, 영업이익은 26% 성장. 그래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2분기에 이어서 실적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예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공시 내용들 보면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22년 온기 매출액 전망은 2조 3,900억에 영업이익은 7,700억. 하반기에도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실적 호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 모멘텀 역시 긍정적이다. 주력 품목들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좋은 품목들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 2023년 상반기 램시마 SC 공급 재개, 7월 미국 유플라이마 출시를 앞둔 공급 물량 확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소폭 하향하나 탑픽 관점은 유지를 한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 본업에 대한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2조 3천억 매출, 내년은 2조 6천억, 내후년은 2조 8천억 전망하고 있고, 퍼밸류에이션도 점차 낮아지죠. 30배 내외 정도로 낮아지는 밸류에이션의 어떤 매력도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연 1등이네요. 650억. 삼성자 하이닉스는 기관은 팔다 보니까 동시 순매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종목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은 삼성자 하이닉스를 파네요. 몰려 있었다던 거겠죠? 어쨌든 뭐 지금은 다 뭐랄까 혼돈의 흐름입니다. 뭔가 추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야, 네이버를 저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왜 저렇게 팔지? 아, 위에서 안 팔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좋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수급 상위 종목들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BCNC 뭐 이런 것들, 또 코스피 쪽에서도 대덕전자라든지 뭐 해성 DS 같은 것도 플러스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정하고 뭐 화끈하게 이제 추세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좀 어려운 흐름이 좀 되고 있는데요. 뭐랄까 참 뭐 주식을 하세요, 뭐 주식을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은 잘 지키고 잘 살아남고 차후에 언젠가 오게 될 강력한 또 기회, 남들보다는 훨씬 많은 자금을 가지고서 그 기회를 오롯이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은 막 그 공격적으로 태세를 하는 구간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바닥적인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의 타이밍, 이거는 반드시 차트로 접근해야 됩니다. 수급 구도 내지는 차트. 수급도 이제 사실 좀 부적합하죠. 왜냐면 불트랩 같이 우리 겪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수급을 밀어붙이면서 올렸는데 이틀 뒤부터 막 내리꽂히는, 기억 못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요 자리죠. 야, 불트랩 이제 덫을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없는, 결국은 매수와 매도는 차트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은 너무나 확고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펀더멘털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과물을 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려운 장이었죠. 계속 내리꽂히는, 계속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